오늘 뉴스에 줬다 뺏기의 반복, 주임사 혜택 부활할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라는 게 있었죠. 네. 주택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구청에 임대사업, 이걸 이제 이 아파트를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세 감면, 그리고 양도세 감면, 여기 보시면 2010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임대 시 50%의 양도소득세가 감면, 10년은 100% 감면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당근을 제시하면서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나왔었는데 이 임대사업자들의 장점이 뭡니까? 임대사업 매물들, 즉 시중에 전세가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세 매물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인가요? 2018년도. 네. 이때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현미 누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2018년 말까지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양도세 100%를 감면한 혜택을 추가했다라고 하면서, 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국민주택 규모의 기존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도 적용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호객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2018년 9.13 대책에서 등등등 이런 이게 2019년도인가요? 여기 있네요. 네. 2020년에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없애버렸죠.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네. 회사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자, 지금 또 빌라,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해요. 하지만 아파트는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자진 말소를 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이 묶이면서 더블어택을 하면서 정부에서 도대체 무슨 장난질을 쳤길래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시에 올리면서 단군일의 최대의 집값 상승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2020년 8.10 대책인가요? 하여튼 2020년 8월 달에 나왔던 그 취득세 중과, 그게 서서히 작동이 되면서 1년, 2년, 전 정권의 막바지인 2021년 연말에 취득세 중과 플러스 대출 규제 강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집값이 하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전혀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근데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박살내고 그냥 마비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컴퓨터를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종료를 누른 다음에 한 번 더 종료를 누르면 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데스크탑 그 버튼을 눌러서 계속 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자,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해서 인위적으로 버튼을 꾹 클릭해서 컴퓨터를 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전원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시키는 메모리가 맛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하드디스크가 마팅에 가서 하드디스크 교체해야 되고, 메인보드 교체, 램도 교체, 싹 다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네, 시기가 와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시장의 그런 자전작용에 의해서 해야지 극단적으로 딜을 쳤다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네. 자, 현 정권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길이에요.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현 야당으로부터 또 공세를 받겠죠. 네. 그리고 언제 선거가 있습니까? 2024년 6월 달에 선거가 있는 거예요.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요, 작전을 잘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작전 잘못 세워가지고 여전히 여소야대인 국면에 달하게 되면요, 다음 정권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다음 정권도요. 네. 근데 참 대한민국 웃긴 게 힘이 있는 한쪽이, 일방이 힘이 있는 것을 꼴보기가 싫은가 봐요. 한 5년 하고 나면요, 네, 그때부터
다음 야당으로 바뀔 준비가 서서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계속 10년, 여당 10년, 뭐 민주당 10년, 뭐 국민의힘당 10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 정권이 얼마나 못했으면요? 5년 만에 바뀝니까, 정권이요? 예. 그 말이 뭐다? 오랜만에 권력을 잡을수록 더 잘해야 됐는데, 결국은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다 해먹다가 망하는 거죠. 네. 지금 여러 명이 구속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야지만 전세 시장이 안정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어쨌든 간에 아파트의 개수는 세대의 숫자보다 더 지역의 세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는요, 계속 공급이 되어야지만, 순간에 나중에 공급이, 자, 보세요.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한 40대 중반 이후에 중후반 되신 분들은 IMF 때를 떠올리실 겁니다. 자, IMF 전에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공급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IMF가 97년 12월이잖아요. 98년 한 해, 99년도에 반등이 옵니다. 왜? 공급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선물이겠죠. 선물은 또 영원히 하락을 하니까요. 네. 자, 유가도 마이너스 가격 섰던 거 기억나시죠? 마피 뜬 거. 그랬던 거에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간에 99년 반등이 있었고요. 2000년도에 하락 상승 왔다 갔다 하다가 월드컵 전 200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월드컵 붐이 일어나면서 개발도 일어나고 도시 정비도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왜? 한국에서 우리 앞마당에서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간에 전국에 있는 그런 월드컵 구장을 전국에다 짓고, 그리고 그 근처에 전 세계 축구팀들을 숙소로 이렇게 하면서 알렸었죠. 네, 알렸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설 시장에 공급이 없으면 급등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을 이제 유지를 시키려면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공급은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제가 강조해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건설 경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업들이 연기가 되어 있잖아요. 건설 시장이 잘 돼야지 이사업체든 인테리어 업체든 그 한밭집이든 인력 공급 사무소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노동 하시는 그런 근로자분들, 철근 공급업체 등등등등등등, 이런 수많은 업체들, 하물며 몰딩을 제작하는 업체들까지, 건축 기자재 업체들, 건축 자재 업체들, 이런 데까지 침체로 이어진다면요, 대한민국 경기는 맛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쉽사리 풀지 못하는 이유는요, 집값이 대폭등할까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은요, 아마 올해는 지나갈 겁니다. 올해. 왜냐하면 이미 대출 제한을 또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대출한도 축소된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서 또 예금을 또 엄청나게 또 모으고 있기 때문에 또 대출이 그만큼 제한이 왜 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 바젤 3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올해는 정부에서 따로 하지 않아도 어쨌든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인 것은요, 내년입니다. 내년.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부동산 침체면요, 대한민국 GDP 성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부동산 규제 완화, 야당의 수많은 반발을 등에 지고 바로 규제 완화를 실시할 거예요. 그 규제 완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취득세 중과 완화고, 취득세 중과 완화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급속도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왜? 심리가 이미 꺾인 상태니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00명 중에 부동산 뉴스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5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995명이 움직여줘야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부동산 시장 제 아무리 규제 풀어봤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상승할 때입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야지만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분위기를 붐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취득세 중과를 없애면서 2024년도까지 집값이 서서히 경착륙하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가 되면은 아마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등을 또 하면은 또 매물들이 투매가 또 나오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 지역을 고르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떨어진 곳,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이 두 개를 보시고 먼떨먼떨 어떤 지역인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미즈로님 반갑습니다. 네. 하령님 반갑고요. 현김님 반갑고요. 네. 자, 권봉도님 반갑고요. 네, 피해사님 반갑습니다. 자, 인사했었나요? 전남숙님 반갑고요. 김재현님 반갑습니다. 자, 라피타님 반갑고요. 자, 삼성님께서 주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입지는 좋은데 연식이 있고 입지는 보통인데 5년 안 된 아파트가 괜찮을까? 어떤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당연히 신축이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금이라는 게 과연 입지가 최강인데 연식이 있는 곳에 들어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1급지, 2급지가 있다는 거죠. 1급지에는 오래된 구축이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되려면 좀 어렵겠죠. 자, 2급지에는요 신축이 있어요. 또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뭐에 들어가겠습니까? 투자금이요. 당연히 새 거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새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새걸. 네, 그렇단 거예요. 네, 서문자님 반갑습니다. 김민아님 반갑고요. 여유님 반갑습니다. 정지인님 반갑고요. 아이초로님 네 반갑습니다. 신엘님 반갑고요.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업타운맨님 반갑습니다. 개미님 반갑고요. 안윤희님 반갑고요. 개미님께서 울산 번영로 더샵 대연 더샵 어떨까요? 자,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께서는요? 자, 본인께서는 지금 보시면은 더샵 번영센트로 라고 해서 울산이에요. 울산 남구에 있는 노후 지역이었습니다. 네, 노후 지역. 항공뷰가 잠깐만요. 위성뷰 이래요. 다 산이고요. 네, 다 산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가 더 나을지 아니면 대연샵이 더 나을지 딱 보면 어떤 게 더 나아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 생각은요, 단언컨대 입지는요, 당연히 울산 대연 더샵이죠. 제가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이야기를 드리자면 학교의 숫자 보세요. 학교 숫자. 자, 하나, 둘, 용현초, 신선여고, 야암중, 대연고, 울산 남부초 5개가 있잖아요. 5개. 5개가 있다면요, 한 학교당 500명씩만 잡아도 몇 명입니까? 2,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500명. 곱하기 4만 하더라도 이 일대에 10,000명이 사는 거예요. 10,000명이요. 학교 하나 더 있네요. 6개. 네. 6개나 있네요. 네. 아무튼 근데 이 더샵 번영센터로는요, 신축이에요. 네. 근데 학교가 뭡니까? 하나 있잖아요. 당연히 입지적인 부분에서는요, 울산 대연 더샵이 훨씬 더 낫죠. 네. 근데 하락기가 되잖아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제 아무리 아파트 분양권이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자,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9억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9억까지 호가가. 네, 거래가 전혀 안 되죠. 네, 그냥 나 홀로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락기 오잖아요. 입지가 서로 갈립니다. 네, 갈려요. 7억 1,000까지 나오잖아요. 7억 1,000까지. 자, 근데 대연 더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4층이 7억이긴 하지만 이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번영로 더샵 번영센트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입니다. 5년 차이 나요. 5년 차이 나는데 매매가가 비슷하다? 이거 뭡니까? 입지가 훨씬 더 대연 더샵이 낫다는 거겠죠. 네. 자, 김명순이, 네, 선생님 매일 라이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평택 고덕 실거주 들어가고 싶은데, 네, 실거주요. 평택이 직장이세요? 평택이 직장이십니까? 김명수님. 자, 평택 고덕동. 네.
자, 평택이 직장이면요, 평택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고덕 쪽에 혹시 어떤 아파트를 보고 계신가요? 김명수님?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꼭 고덕을 꼭 평택에 매수를 해야 돼요? 그게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긴 해요. 네. 평택이 직장이면 평택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까? 평택이 뭔가 입지적으로 더 우수합니까? 미군 부대에 있어서요? 예? 아니면 평택이 고향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평택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동탄을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자녀분들 어려가지고 처가나 본가에서 애들 봐줘야 된다, 이러면 또 달라져요, 이야기가.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월세 쪽으로 전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제가. 왜? 평택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어디가 올라야 됩니까? 동탄이 올라야 됩니다. 동탄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어디가 올라야 됩니까? 광교가 올라야 됩니다. 광교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어디가 올라야 됩니까? 서울이 올라야 돼요. 판교가 올라야 돼요. 판교와 서울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다시 오르기까지는요, 시간대가 많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자, 평택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월세로 평택에 거주를 하면서 한 채를 동탄에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금의 여력이 없을 때는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자금의 여력이 만약에 없다, 한 채밖에 살 여력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저 같으면 월세로 부부 합사 맞벌이일 경우다. 자금이 한 동탄 거 볼까요? 동탄 아파트가, 동탄 매매가 잠깐 볼게요. 동탄 2를 보면은 조금 저렴한 게 있을 거예요. 네, 저렴한 게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제1풍경채 에듀앤파크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평형대는 31평형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5억 8천 이렇게죠. 5억 8천. 네. 이런 게 내년까지 더 빠진다는 거죠. 네, 동투도 마찬가지로 더 빠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 같으면요, 동투를 사겠습니다. 네. 반도요보라 아이파크 보시면은 84 타입이 5억 3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시간을 기다리면요, 내년까지 기다린다. 더 빠지겠죠. 네. 더 빠지겠죠. 차라리 동투를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네. 실거주를 하면서. 네. 그리고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간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이게 예를 들어 전세가가 얼마일까요? 네. 전세가가 지금 2억 7천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한 2억 3천 필요합니다. 네. 2억 3천 또는 2억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차라리 한 내년쯤에 나중에 동탄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녀분들이 어릴 때는 솔직히 평택에 어린이집 아무 데나 보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좀 크고 하면요, 초등학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동탄으로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거나, 또는 평택 쪽에 전월세를 거주하면서 땡땡 지역에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속 시원하다고요?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힌 칭찬이에요. 네, 권봉토님, 네,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등록은 가입한 지 한 달 뒤부터 이메일 상담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젤리님 반갑습니다. 네, 비자님 감사드리고요. 네, 이대리님 선 좋아요 후감상입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고니님, 세종은 언제쯤 회복될까요? 자, 고니님, 세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세종. 네, 하나인 세종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세롬동의 새뜸마을, 네, 가장 대장이죠. 네, 보시면은 금액대가 얼마까지 올라갔죠? 9억 찍었었나요, 이게? 자, 2021년 2월 달에 25층이 9억 3천에 찍었어요. 9억 3천.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6억 3천입니다. 3억이 떨어졌습니다. 3억이 박살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졌습니다. 전세가는요, 앞으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세종은요, 지겨워요. 이 말씀드리기가.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매일같이 이야기 들어도 그걸 깜빡하고, 불안합니다 라고 할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단, 주의할 건요, 2024년도에 대전의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많은 거예요. 대전. 이렇게 2024년도 11,000세대가 역대급으로 많은 입주 물량이 터집니다. 네. 그러면서 세종하고 같이 엮이겠는데, 어차피 세종에는요, 전세
죄송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입주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서서히 회복을 할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전세가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이제 없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IMF 때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공급이 안 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집값, 아파트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더라 이겁니다. 오르더라. 자,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오를 가능성이 전세가가 먼저 오르고 꼭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종을 올해 저는 투자를 한다. 매수를 해서 거주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